대장동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까지 나오는 보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재명과 연관성은 없어요. 아예 없어요. 가장 가까웠다고 하는 유동규도 이미 이재명 지사와 관계가 끊어진 지 꽤 됐습니다. 근데 유동규에 대해서는 뭐 핸드폰을 밖으로 던져버렸네 같은 가짜뉴스가 쏟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재명 지사에 대한 수사는 배임이에요, 배임.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성남시에 피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수사밖에 못해요.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수사는 이제 박영수라든지 뭐 지금 현재 화천대유에 법률 자문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화천대유가 그 나름대로의 공금을 어떻게 썼느냐. 무슨 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지. 이재명 지사에 대한 비리에 대한 수사는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왜? 나오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언론들이 계속해서 유동규 관련한 가짜뉴스를 더 자극적으로 냅니다. 이미지가 나빠져야 지지율이 떨어질 거니까요. 그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핵심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천대유의 가장 키는 제가 보기에는 박영수예요. 그 박영수가 사실은 그 화천대유를 막아줄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박영수가 처음으로 개입된 바로 그 사람, 사실은 유동규가 키가 아니라, 유동규는 경기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으니까 이쪽 개념이지만 실제로 화천대유의 가장 키는 남욱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 사건에 관련해서는. 남욱이 누군지 정리해놓은 게 있어요. 남욱이 누군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08년 한나라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2009년 대장동 개발을 LH공영개발에서 민간 개발로 전환하기 위한 로비 의혹, LH공사로 하여금 대장동 개발 사업을 포기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보겠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을 움직여서 LH공사가 사업에 손 떼도록 할 수 있다며 15억 원을 대가로 요구. 판결문에 기재된 검찰 공소 사실입니다. 2015년 구속 기소가 됩니다. 2010년 LH 재장난을 이유로 대장동 공영개발을 포기합니다. 로비가 통했던 거지. 핑계는 그렇지만 2015년에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을 위한 천화동인 4호를 설립해요. 이 남욱이. 2016년에 최재형이 이 사건 관련해서 남욱을 무죄 판결하는데요. 이 변호사가 바로 박영수예요.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다 무죄 판결합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과 친분이 있다는 것과 그들이 속한 국회의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등의 판단을 내려서 최재형이 무죄로 풀어주죠. 2019년에 남욱의 부친 아버지가 내 아들이 대장동 실세다 하면서 이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판결했고요. 최근에 보도 나왔었죠. 2,600억의 빚 정부에 떠넘기고 1,000억 벌고 잠적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남욱이고, 이 남욱을 변호했던 사람이 박영수다. 그래서 무죄를 받아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화천대유의 가장 준 키는 김만배가 당연히 노렸겠지만 박영수 등을 중심으로 한 이런 법적 카르텔들이 크게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것도 뭐 요소 주소 들은 이야기예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부 변호사들께 모여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길래 제가 크게 꾸짖었죠. 어디 감히 그런 말을 하느냐고.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면 이게 그게 영화 노바디라는 영화에 보면요, 옵샤크라는 게 나와요. 이 옵샤크가 뭐냐면 러시아 마피아들이 자기네들이 범죄 수익을 올려서 모은 돈을 돈 세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돈 세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한 다음에 같은 범죄자들끼리 연금처럼 나눠 쓰는 거야. 지금 이 대장동의 구조를 보면 김만배라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영향력 있고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이었길래 갑자기 여기 와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 김만배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소위 알만한 법조인들이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형태가, 이거 정말 무슨 비리 법조인들이 자기네들 돈을 처리하기 위한 일종의 연금을 쌓아놓은 거 아니냐. 그리고 나서 자기네들끼리 나눠먹기 위한 구조, 나눠먹기 편한 구조를 만들어서 지금 돈을 분배하는 중에 걸린 게 아니냐라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구조를 보면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구조예요. 정말로 온통 법조인들만 나오고 지금 뭐 정치인 나온 사람 곽상도조차도 사실 정치인 아니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또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당연히 이게 법조 게이트다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일부 그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은 이게 범죄자들 연금 마련해 놓은 거다라는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나와서 제가 크게 꾸짖게 만드는 그런 상황까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크게 꾸짖는 거 안 했으면 굉장히 진지할 수 있었는데요. 저도 살아야 돼서. 자, 아무튼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저쪽은 유동규에 대한 냄새를 풍기고 있고 유동규는 이재명의 측근이었다 이렇게 풍기고 있는데 지금 정확히 나오는 정보들을 보면 측근 아니에요. 성남시장 등을 하면서 경기도지사 등을 하면서 측근이 아니어도 등용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단적인 예로 유동규가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영화사에 대한 지원을 경기도에 올렸다가 까였습니다. 그러고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 그만두는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최근에 나오는 것 중에 무슨 녹취록 깠다 뭐 이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녹취록에 이재명 한마디도 안 나와요. 이재명이 연결된 게 단 한 건도 안 나오고 있다고. 놀랍게도. 그럼 두 가지가 있지. 이재명 완벽하게 덮었다. 똥파리 대하고 싶은 이야기고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야. 그게 유동규가 뭔가 범죄자인 것 같은 인상을 풍기고 유동규는 이재명 측근이다라고 연결 지어야만 저쪽이 아젠다, 그러니까 저기 이슈 파이팅에서 이기는 게임인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언론은 그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이재명의 측근이란 논리대로 하면 윤석열은 문재인의 측근이에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그리고 말 그대로 같이 업무를 했었잖아. 그 논리밖에 안 되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는 논리인데 결국은 이재명 도지사님하고 엮어야 되는데 어떻게든 엮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곽상도가 이미 개입이 된 게 드러난 지금 상황에서 이 대장동 사건을 그냥 넘어가면 국민의힘이 대선은 하나 많아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동점을 만들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하고도 엮고 마치 우리도 일부 곽샹도 같이 일부 사람들이 왜 발음이 좀 안 좋아가지고 제가 아무튼 일부 사람들이 연계가 돼 있지만 여당도 똑같다라는 프레임을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동등한 상태로 만들어 보려고 어떻게든 발악을 하는 건데 안 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민주당에서도 누가 적이고 누가 피하 구분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말고 하나만 더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박영수가 2013년에 법무법인 강남 대표 변호사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아까 말한 남욱을 공동 변호했던 사람이 박영수랑 같이 조현성이에요. 그래서 그 8억 3천만 원 그 뇌물 받은 이 사건을 최재형이 2016년에 무죄로 덮어줍니다. 그 남욱이 나중에 박영수, 조현성이 속한 법무법인 강남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2016년에 박영수가 화천대유의 고문 변호사가 됩니다. 2016년에 그의 딸이 화천대유에 입사를 합니다. 조현성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그에게 배당금을 챙긴 청화동인의 6호 산의이사로 지금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등장인물이 겹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패막이로도 쓰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핵심 코어에 있는 것이고 이것을 이재명이 몰랐다고 공격하는 건 좀 합당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건 진짜 민간의 영역인 것 같고 아무튼 이재명에 대한 유동규 냄새 비우기 아직까지는 실패로 돌아가고 있고요. 이것은 당사자의 표정이나 말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재명 지사한테 나오는 자신감 보이시잖아요. 안 나온다. 다만 100% 자신할 수 없는 거는 유동규의 개인 비리가 있을 수 있다. 그걸 이재명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예를 들면 비리 구조가 되려면 유동규가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의 대리인처럼 뭔가 활동을 해가지고 뭘 어마어마하게 챙겨. 실제로 그 돈이 이재명한테 들어가면 비리가 성립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나오고 있다고요. 사실 그게 안 나오니까 유동규 가지고 계속 연기만 피우는 거거든요. 나온 게 있다면, 정말로 나온 게 있다면 뭔가 연결을 짓겠죠. 그리고 또 뭐, 심지어는 여권 일각에서도 뭐 제보가 많다 어쩐다 하는데, 제보가 제대로 된 게 있었으면요, 연기만 피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연기만 계속 피운다는 거는 결국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예.
자, 너무 어렵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핵심이 요지를 몰라서 제가 쉽게 설명하고 말았습니다. 복잡하게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그냥 관련 없다. 맞아요. 관련 없다. 왜냐하면 관련 없는 것을 팩트 체크할 수는 없잖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리고 이게 구조가 언론이 워낙 복잡하게 써서 복잡하게 느껴지지 예. 실제로 구조는 진짜 단순해요. 정말 중요한 팩트는 뭐냐? 뭐 설계자가 어쩌고 뭐 AMC 뭐 어쩌고 다 나오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와 이 회사 사이에 이권이 오간 게 있느냐 이거 하나만 보면 돼요. 예.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권이 없거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재명을 믿는 사람들은 이재명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하시고 이재명이 싫은 사람들은 유동규만 등장해도 이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현실이고요. 근데 어떤 이야기가 더 명분이 있고 이해가 설득이 되느냐가 지금의 대선판의 싸움이에요.